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석우입니다. 8월 14일 금요일 시장 정리하고 대응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상당히 놀라셨죠? 뭐 저야 이쪽 업계에서 40여 년 동안 있었으니까 이거보다 더한 일도 하도 많이 당해서 뭐 그냥 주식시장에 늘 자주 있는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아마 최근에 새로 주식 투자를 시작한 분들은 굉장히 놀라셨을 것도 같아요. 그래서 참다면 내가 이거 심장 벌렁거려서 돈 버는 것도 좋지만 주식 투자 뭐 하러 내가 시작했나 이런 요새 자괴감이 드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그거 제가 좀 말끔히 정리를 해드리려다 보니까 오늘은 좀 시간이 좀 길게 걸리더라도 어제 제가 좀 시간 줄여보려고 했더니 영상을 제가 봐도 좀 여러분들한테 좀 많이 전달을 못 해드린 것 같아서 되게 좀 마음이 좀 그렇더군요. 그래서 오늘은 주말이고 해서 조금 길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또 시간 없으신 분은 조금 속도를 올려서 좀 보셔도 될 것 같고 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분이 이제 저한테 이거 돈 받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시장을 뭐 리딩한다고 그러죠. 뭐 그런 게 존재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하거나 종목 컨설팅에서 뭐 이거 목표가 얼마 뭐 몇 프로 뭐 이렇게 하고 손절가 얼마 뭐 이렇게 하고 뭐 또 별도의 뭐 특별 회원이나 뭐 이런 거 만들어서 거기 가면 뭐 이번 주에 몇 프로 뭐 수익 달성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뭐 그 리딩하는 거 팔고 뭐 정보를 팔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는 이게 돈을 안 받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막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해보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 재능 기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은퇴하고 제가 이거를 결정하고 나니까 사실 스트레스는 좀 받습니다. 왜냐하면 더 잘 말씀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진짜 뭐 조금 몇 푼 갖고 이렇게 가게에서 운영해서 주식시장 좋다니까 돈 좀 불려보겠다는데 그렇다고 거기다가 뭐 한 달에 몇십만 원 내고 뭐 그런 거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가들, 특히 개미 투자가들, 제가 말하는 개미는 큰 개미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제 방송을 글쎄요, 그게 기준이 될지 모르겠지만 금액으로 3억 이상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사실 제 방송 듣지 마세요. 그거 뭐 들을 필요 없어요. 증권회사 직원들도 그 정도 되면 이렇게 비중 있는 손님이니까 정보도 잘 드리고 뭐 할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렇지 않은 우리 이웃 같은 그런 분들한테 제가 뭔가를 도움을 주려고 이거를 시작한 거고 그래서 그렇게 앞으로도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구독 누르는 거 돈 안 듭니다. 그 구독을 어떻게 합니까? 뭐 이러시는 분, 그렇게 댓글 다는 분이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유튜브 보시면 여기 구독 버튼 있잖아요. 그거 눌러주셔도 되고 뭐 그냥 안 누르셔도 돼요. 또 이게 제가 이게 들쭉날쭉하니까 이 영상 길이가 길면은 인코딩 하는 시간이 오래 걸려서 지금 생각 같아서는 노트북을 바꿔버릴까 뭐 생각 중입니다. 더 빨리 돌아가는 CPU를 가진 놈으로. 저는 뭐 이거 좀 하나 빠지면 좀 약간 그런 경향이 있어서 그런데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이게 들쭉날쭉해요. 올리는 시간이. 그래서 알람 같은 거 이렇게 종 모양 된 거 해놓으시면 제가 영상을 올리면 여러분들이 바로 인식하실 수 있습니다. 그 알람이 이제 가르쳐 주니까 그런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은퇴하고 이거 뭘 해야지 슬기로운 꼰대 생활을 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첫 번째 이런 재능 기부를 하자. 그 두 번째는 하드코어 말고 적당히 부지런히 신앙생활을 하자. 그 세 번째는 내 취미 생활을 하자. 근데 요새는 취미 생활을 조금 제약받아요. 제가 취미로는 색소폰을 오래 불어서 아마추어 치고는 좀 부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단독으로 버스킹도 나가고 공원에서 자기 혼자 1시간 이상 공연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것도 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요새는 이것 때문에 연습 시간을 많이 놓치고 뭐
그럽니다. 그래도 상당히 저는 재밌고 좋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건강 걱정 많이 해주시는데 건강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놀란 가슴 그게 저는 더 걱정이에요. 저는 건강합니다. 나이는 뭐 67이지만 저를 아는 분들은 알 거예요. 저는 워낙 운동도 많이 합니다. 오늘도 특히 뭐 안 하는 운동은 거의 없지만 수영 같은 건 제가 50년 넘게 해서 아마추어 수영대회 나가면 거의 제가 금메달입니다. 그 아시아의 물고의 조오련 씨가 저 고등학교 1년 선배입니다. 그래서 뭐 그러니까 운동도 열심히 하고 하는데 이제 제 바람은 오늘 사설이 길어졌지만 이해하십시오. 제 바람은 여러분들한테 좀 놀라지 않고 또 정확한 시장을 좀 넓게 보는 그런 거를 좀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각설이 길었는데 여러분들 놀라셨을까봐 좀 그런 거니까 이해해 주세요. 오늘 뭐 지수의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오늘 왜 시장이 조정을 받았을까? 그런 생각을 여러분 하실 수 있잖아요. 아니 왜 하필 오늘이었냐? 8월 14일. 왜 이랬을까? 그럼 뭐 어제 간밤에 뉴욕 시장이 뭐 그렇고 그랬어요. 뭐 신통한 건 없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뭐 나스닥이 빠지거나 그러지도 않았고 또 애플이나 테슬라 같은 경우 걔네들은 둘 다 이제 액면 분할해서 이달 말인가요? 이제 평가받아야 되는데 걔네들 둘은 아주 많이 오르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뭐 시장이 그냥 그럭저럭 가겠거니 그랬는데 아침부터 우선 폭격은 외국인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 첫 번째, 저는 오늘 시장을 끝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 영상을 쭉 보시면 알지만 한 일주일 전부터 제가 이게 이 조정 기간에 우리가 고난의 기간에 들어갔다. 그런데 고난 기간이 안 오고 자꾸 시장이 올라가요, 지수가. 근데 이제 후행적으로 이거는 왜 그랬냐면 옵션과 관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옵션이라는 게 외국인들은 올라가는 쪽에 걸었고 이건 제가 나중에 시간을 내서 그 옵션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좀 들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번에는 외국 애들은 올라가는 쪽에 걸었고 우리 기관은 떨어지는 쪽에 걸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 입장에서 지수가 만기까지 올라가는 게 좋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이제 어제로 다 끝났잖아요. 끝났어. 이제 또 한 달 뒤에 또 일어나니까 아직 시간 많아요. 한 달 뒤에는 쿼드러플.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선물, 옵션, 뭐 동시만기니까 그때는 이제 또 그때도 시장이 굉장히 변동성이 있을 거예요. 그때 이제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굳이 이게 지수를 이렇게 뻗대면서 왜 여러분 그 많이 보시죠? 삼성전자 끝날 때 살짝 사갖고 지수 올려놓고 이런 거 이제 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맘 놓고 하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지수가 2400 이상으로 위로 올라와 있는 게 이게 너무 고공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서 좀 조정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조정은 마치 묵혀놓고 안 했던 숙제를 처리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어요. 아주 후련하다. 이게 왔어야, 제가 그랬잖아요. 이게 왔어야지 다시 간다. 다시 가려면 시장에 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평균 매수 단가가 상당히 올라와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저 3월 말에 산 분도 갖고 계시고 뭐 이러니까 이게 뭐니까 올라가는데 상당히 힘이 들고 올라가도 불안하다 이런 말씀 여러 차례 제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그 점이에요. 뭐 이유는 뭐 많아요. 이번에 15일 날 뭐 미중 고위급 회담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뭐 우리나라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늘어났다. 뭐 2차 전지가 뭐 한국 뭐 그렇게 만만치 않다. 뭐 등등 많지만 그거는 그냥 다 이유를 갖다 붙인 거고 이 주식 투자 잘 하시려면 이 진짜 이유를 봐야 돼요. 시장 안에서. 진짜 이유는 뭐냐면 이제 외국인 애들도 그렇고 또 우리나라 기관도 그렇고 더 이상 지수 싸움을 해야 될 일이 없어요. 잠시 휴전. 다음 달 두 번째 목요일까지. 예. 그러면 잠시 휴전을 하려고 하다가 딱 보니까 이게 너무 높은 거야. 지수가. 예. 그러니까 야, 이익 시현한 건 그럼 정리해. 그리고 우리 이거 좀 다시 하자. 그래서 이 조정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늘 같은 거 한 번으로 끝날 조정이 아니에요. 이건 그렇게 보면 안 돼요. 드디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대했던 꼭 올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게 이제 제대로 조정다운 조정에 들어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엔 이 조정이 길어지면 10월까지도 갈 수 있어요. 제가 보는 거는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시장이 나쁘다고는 제가 말씀드린 적 없어요. 그 이후 내년 1사분기까지 시장 좋다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장은 이게 이 고난의 기간이 길어지면 10월까지도 연장될 수 있다는 거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태풍철이에요. 하나 가면 또 오고 하나 가면 또 오고 이러니까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개인 투자가는 잘 버텨야 된다는 거죠. 잘 버텨야 돼요. 그러니까 놀래면 안 돼요. 이게 주식시장은 늘 그런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은 그냥 올라가는 것만 봐갖고 그냥 남이 가진 종목이 나보다 더 올라가서 배 아픈 적은 있어도 이렇게 황망하게 이렇게 빠지는 거를 경험을 안 하셨기 때문에 이제 더 놀라시니까 놀랬기 때문에 실제로 실수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정신 좀 차려야 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다 끝났어. 그러니까 딱 보니까 너무 지수가 높아. 예, 그렇죠? 그러니까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여기 뭐 그동안 이거 개인들이 사서 올린 거나 마찬가지인데 거기에다가 자기네들 유리한 쪽으로 지수 관리를 계속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것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거예요. 바닥을 딱 두다가 자기가 착 보니까 이게 새가 불리해. 예, 그러니까 뭐 이렇게 옮겨 앉는 척 하면서 바닥 하나 엎어버린 거예요. 쉽게 이해가 되셨죠?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럼 여기서 뭘 알아갖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졌어. 나 놀랬어. 이제 놀라지 말아야지. 백만개미 한세고 얘기 들으니까 뭐 주식시장에 흔히 있는 일이래. 그러니까 놀라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되는지를 한번 봐야 돼요. 자, 보세요. 제가 쭉 얘기했어요. 시장에는 주도주가 있다. 근데 이 주도주가 생명선이다. 만약에 주도주가 가서 꺾이면 여타의 변두리 주식이 간다고 그래도 얘네 오래 못 간다. 얘네만 갖고는 오래 갈 수가 없다. 왜? 많은 돈이 여기에 물려있기 때문에 물론 거기서 뭐 때려서 이탈하고 일로 돌아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다. 그렇잖아요. 자 보세요. 이 시장이 어떻게 흘러왔나. 처음에 시가총액 코스피 10위권 안에 있는 주식들이 거의 우리가 말하는 선도주였어요. 얘네들이 쫙 시장을 끌고 온 거예요. 그러면 같은 개인 투자가들 입장에서도 그거를 빨리 못 담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는 3월 말에 폭락했을 때 시세를 하니까 도저히 못 사겠는 거예요. 너무 비싸 보여서. 그러니까 이제 생각해낸 게 뭐냐.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코스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전방위에 있는 산업들이 끌고 갈 수 있는 뒤에 관련 산업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코스닥에 많아요. 소재, 부품, 장비 그런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얘네가 여기서 이렇게 갈 동안 내가 못 먹어서 지금 들어가니 그럼 난 이거를 사면서 신용을 얻어서 레버리지를 키워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레버리지 키운 게 신용의 70%가 코스닥에 걸려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 코스닥이 낙폭이 큰 게 뭐냐면 이렇게 흔들리면 아마 코스닥에서는 업종에 따라서는 담보 부족 이제 나올 단계에 아슬아슬하게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뭐 하니까 이제 그쪽에서 뭐 털어내는 거 등등 해서 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도주의 뒤따라 붙은 돈에 뭐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시장 에너지가 그렇게 되면 분산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시장이 조정이 필연적이다. 갈 수가 없다. 대형주가 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대형주는 올라갈수록 점점 가격은 비싸지는데 여기에 계속해서 쏴대는 돈이 자꾸 딴 데로 이렇게 흩어지게 되니까 말이 좋아서 키 맞추기지 그건 키 맞추기가 아니라 시장이 자꾸 지 에너지를 여기서 갉아먹는다. 그래서 시장은 조정이 필연적으로 온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이 이제 그거예요. 근데 뭐 시장 에너지를 누가 분산시켰냐? 뭐 이거 범인을 잡자는 게 아니라 그냥 시장은 늘 그런 거예요. 메인에 못한 사람. 그 기관이건 외국인이건 뭐 개인이건 못한 사람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너무 올랐으니까 나는 딴 데로 가서 또 새로운 거 가지고 더 먹으려고 하는 사람. 뭐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만들어냈는데 대표적인 게 뭐냐? 듣보잡 주식이에요. 듣보잡. 제가 얘기를 계속 드리잖아요. 그런 주식, 변두리 주식. 어저께는 제가 그 썸네일 헤드라인에 늙은 주식이라고까지 표현을 했어요. 산업이 늙어서 비전이 없는데, 예. 지금 잠깐 어떤 상황으로 뭐 몇 년 만에 흑자 났다 이래가지고 그게 시장을 끌고 가는 그런 주식이 될 수 있느냐? 어차피 걔는 한철 장사인데, 그러니까 그거 아니다. 그게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하던 종목이라는 건 없죠. 뭐 다 들어보긴 했지만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그냥 뭐 듣도 그런 종목이죠. 무슨 종목인지 알고 있지만 얘가 이런 거죠. 요새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가 왜 거기서 나오냐? 이런 거죠. 그런데 나름대로 다 이유는 갖다 붙이는데 뭔가 이렇게 탁 와닿게 납득이 안 돼. 뭐 그래서 오를 수도 있겠지. 그건 뭐냐? 왜 그러냐면서 유동성이 워낙 많으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불만 지르면 그냥 불이 나. 옛날 같으면 안 그래요. 이게 뭐 진짜 잘 건조됐냐, 땔감이 좋으냐, 뭐 이런 거 따지는데 요새는 그냥 불만 갖다 대면 훅훅 하고 난다는 거예요. 이게 유동성 장세에서 조정을 앞둔 대표적인 현상이다. 그래서 그쪽에 가지 마시라. 제가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이번에 나타나면서 제 말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틀림없이 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 이해를 쉽게 하면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냐? 우리나라가 한류, 그래갖고 지금 얼마 전에 싸이, 방탄소년단, 뭐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우리나라로 보면 세계적인 탑 클래스의 그걸 가지고 있는 거니까, 이번에 이제 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하반기에 이제, IPO 하고 이런데 우리가 기대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건 여러분 보십시오. 그게 어떤 겁니까? 다 저는 사실 방탄소년단 그 노래를 들으면 가사가 잘 안 들려요. 그러니까 제가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뭐 그 젊은 친구들이 세계적으로 그렇게 한다니까 정말 뿌듯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그렇기는 하지만 나는 이해가 잘 안 돼. 근데 이제 코로나 막 이렇게 하고 방탄소년단 이렇게 하면 야, 우리나라가 한류가 좋아 이러니까 그 틈새를 딱 타고 나타나는 게 뭡니까? 트롯. 트롯의 원류는 일본 엔카죠. 근데 트롯이 과연 방탄소년단처럼 세계 석권을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제가 왜 변두리 주식이라고 그러나. 요점에 이제 이게 요새 그런 친구들 대규모적인 오프라인 공연도 안 되고 온라인 공연하지만 온라인 공연은 우리 같이 나이 먹은 사람은 접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 본인이 원해야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모든 사람이 접하고 할 수 있는 데가 이제 일반적인 방송 채널을 통해 가지고 뭐 트롯 뭐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요새 너도 나도 트롯 그냥 그렇게 나와서 지금 이제 잘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키 맞추긴 되지. 키 맞추기는 되지만 이게 세계적인 걸로 진짜 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약간 의문부호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이 주식을 이해하시면 여러분 이해가 좀 쉽게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어제 있었던 삼성생명 문제도 광의로 보면 그런 거예요. 이 방향을 틀기 위해서 뭘 좀 해야 되는데 그 뭐 이유가 여러 개 있어야 되는데 그 금산분리법 같은 게 뭐 어제 오늘 입법 예고된 것도 아니잖아요.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왜 어저께 갑자기 그 얘기를 했어야 하느냐. 그 법이 통과가 되면 그 생보나 손보가 갖고 있는 삼성 생보나 생명보험이나 그 화재가 갖고 있는 그 삼성전자 주식을 팔아야 돼요. 근데 이제 그게 유예기간에서 그러니까 길게 팔 건지 원샷에 다 팔 건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그건 좋아요. 그건 좋은데 그렇게 되면 이제 물산이 본격적인 지주회사로 바뀌어야 되고 또 지주회사가 금융을 얼마나 갖고 있고 또 지주회사가 삼성전자를
또 전부 인수해 가는 거 그것도 또 법적으로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엔 뭐 어쨌든 간 이제 그렇게 되면 이거 까딱 잘못하다가 원래 취지랑 다르게 이거 누가 사요? 그럼 삼성전자 그렇게 많이 냈다 때리면 거의 30조 이거 누가 사냐고요. 그러니까 삼성생명의 주주들은 좋죠. 갑자기 이익이 막 불어나니까 그게 뭐 샀던 가격에 비하면 몇십 배 이익이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잘못되면 국내에서 블록들이나 아니면 그거를 뭐 쪼개거나 일부나 어떻게 해서 받아갈 게 없으면 이거 외국인이 또 가질 수도 있어요. 요 사이에 우리 뭐 요즘 흔히 쓸 말로 줍줍 외국인이 싼 값에 그럴 수도 있어요. 뭐 그딴 거는 하지 말아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인데 이건 한번 추이를 보자고요. 그것도 그렇고 또 뭐 공매도도 그래요. 공매도 아시잖아요. 공매도가 나쁜 게 아닌데 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뛰고 있냐면 개인은 공매도를 할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못 하는 게 아니에요. 법적으로는 가능해. 근데 실제로 할 수 없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택시를 타야 돼, 잡아야 돼. 근데 우리는 개인이고 기관하고 외국인은 그냥 택시 타고 막 손만 들면 탁탁 세워줘. 근데 개인은 손 들어도 택시를 탈 수가 없어. 그 개인은 택시를 타려면 어디로 간다는 이유가 있는 거를 동사무소 가서 뭐 입증을 받아오든지 뭐 어떻게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의 개인은 1%도 참여를 못 해. 그러면 그걸 균등하게 해주면 우리도 공매도 때릴 때 같이 때리면 되는 거죠. 우리가 무슨 재주가 없습니까? 근데 그거를 안 해놓고는 무슨 딴소리만 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해서 딴소리가 하고 있어요. 만약에 공매도를 지금 같은 조건을 고치지 않고 그대로 다시 재개시키면요 아마 집권당 다음 선거 필패입니다. 필패. 그러지 않아도 뭐 부동산 여러 가지로 지금 그래놨는데 아니 우리가 원하는 게 무슨 개인 투자가가 생떼 쓰는 게 아니라 외국인이나 기관이랑 똑같은 조건으로 할 수 있게 해다오 얘기하는 건데 그게 개미가 갑자기 요새 커졌다고 쉽게 얘기해서 생떼 쓰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똑같은 운동장에서 차게 해달라는 거예요. 기울어진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누가 공매도를 두려워하겠어요? 제 입장에서 요새 보면 그렇게 되면 개인 투자가들이 공매도 더 잘 이용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개인 투자가들도 굉장히 스마트해졌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게 걱정할 게 못 된다. 그러니까 이거 갖고 자꾸 공매도를 한 해 만에 이렇게 해서 끌고 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니네 하는 거 우리 하는 거 다 똑같이 하게 해다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럼 해줘야죠. 왜 개인은 못하게 묶어놓고 니네는 계단을 내려갈 수는 없어 올라만 가 이거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걔네는 오르락 내리락이 다 돼. 그러니까 우리도 오르락 내리락하게 해주던지 아니면 이렇게 불공평하면 더 막아놓던지 하라는 게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 금지를 연장해야 된다는 그 바닥에 깔려있는 얘기예요. 이거를 일반자들이 빨리 알아들어야 되는데 알아는 들었겠죠. 근데 왜 그러는지는 아무튼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답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온 얘기가 LG화학이 2차 전지에 경쟁력이 없다. 뭐 벤츠, BMW도 자기네들이 제가 그 얘기 여러분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제 영상에서 드렸잖아요. 잘못하면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만드는 그 위탁 생산하는 회사처럼 LG화학도 될 수 있다. LG화학도 이미 알고 있다. 그래서 LG화학이 절치부심해서 그거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할 것이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이게 바람이 불어서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 이게 전기차 많이 타야 된다. 전기차 막 이러니까 경쟁적으로 뭐 이번 19일 날 또 캘리포니아에 있는 미국 전기차 회사 테슬라 같은 회사에서 뭐 제가 이렇게 그림 봤는데 정말 뭐 우주 자동차 같은 멋진 모습의 전기차가 또 나오고 한 번 충전해서 뭐 900km인가 800km인가 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급하니까 뭐 CATL이든지 뭐 한국의 LG화학, SDI 뭐 갖다 쓰는 거 일단 써서 넣어서 가는데
얘네들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랑 마찬가지죠. 자동차 회사가 엔진 연구를 안 하겠어요? 당연히 할 거 아닙니까? LG화학 처음부터 알아요. 그걸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안단 말이에요.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깨트리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정부는 딴짓하지 말고 제발 LG화학 이 회사를 좀 도와주라. 이게 무슨 재벌을 돕는다는 그런 자꾸 계급 논리로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거 간만에 우리가 세계 시장의 30몇 프로를 장악할 수 있는 이런 신기술 시장을 우리가 확보를 했으니 이건 국가적으로 도와줘야 된다. 딴소리는 하지 마라. 기업이 다 돈 벌려고 더 잠도 안 자고 더 열심히 한다. 그러니까 그런 건 걱정하지 마시고 여기를 도와줘야 된다. 그 얘기를 제가 이 시간에 여러 차례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떨어질 땐 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시지만 만약에 니콜라 같은 회사가 우리나라에 있었다 그러면 그 말이 되겠어요? 우리나라는 아마 니콜라 같은 회사에 있었으면 경고 여러 번 때렸을 거예요. 야, 너 차 한 대도 안 만들고 이 새끼 사기꾼 아니야? 뭐 이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풍토에서 안 되지만 미국 풍토에서는 그게 만들어서 막 주가가 막 올라가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니콜라가 수소 전기차, 현대랑 합작했으면 좋겠다. 그게 괜히 그러겠어요. 수소 전기차는 수소를 떼워서, 가스를 떼워서 가는 게 아니에요. 수소를 가지고 전기를 만들어서 그 전기로 움직이는 전기차예요. 근데 수소를 가지고 전기를 만들려다 보니까 수소 탱크서부터 시작해갖고 그 에퀴먼트가 들어가는 공간이 커지기 때문에 현재는 승용차보다는 상용차인 버스나 트럭 같은 데에 더 잘 맞는다. 그러니까 미국같이 막 대륙을 횡단하는 뭐 여러분 아시죠? 컨테이너 무지긴 거 끌고 다니는 앞에 우리 앞대가리만 있는 그런 차들 그런 걸로 참 적당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니콜라가 그런 걸 하는데 이게 아시지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하려면 탱크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탱크를 끌고 다녀요. 그거 폭발하죠. 근데 그게 뭐 아무나 그냥 주물 공장에서 막 이렇게 해갖고 탱크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온도나 압력이나 이런 거를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기술을 한국이 갖고 있는 거예요. 현대차 계열사가. 그러니까 얘네는 현대차랑 같이 하자는 게 아니 무슨 바퀴 만들고 얹고 이러는 거 못하겠어요 미국이? 그게 아니라 그런 것들 그리고 거기에 고압으로 수소를 때려 넣어서 그걸 레귤레이팅 시켜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여튼 그런 모든 뭐 저도 엔지니어가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모든 기술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다시 2차 전지로 돌아가도 그래 했다 그래도 만만치가 않아요. 만만치가 않은데 그럼 이런 거잖아요. 지금 현대차는 LG 화학에서 배터리를 갖다가 막 만드는데 LG 화학이 엄청나게 투자를 해서 진짜 그 기가 팩토리 거기서 막 만들어요. 만들어서 납품을 하는데 BMW, 벤츠가 설계만 했어, 설계. 요렇게 전지를 만들면 좋겠네. 전지에 뭐, 중간에 첨가물을 뭘 넣든지, 뭐, 액체가 아닌 고체로 하든지, 뭐, 하여튼 만들었다고 치잔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얘네들이 만들려면 그런 공장을 세워야 되는데 얘네 그 공장을 언제 세워요? 그래서 그 규모가 줄어들수록 차값은 자꾸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해? LG화학에다, 야, 이거 설계도들 니네 만들어줄래?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크니까 전자의 반도체처럼 그런 펀더리 회사 같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아마 LG도 몇십 년 투자한 거라 이거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이런 것들은 조정 시에는 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번에 이 조정을 겪으면서 뭘 배워야 되냐? 다시는 속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는 속지 말아야 돼. 기업이 그러니까 조정에 들어갈 때 쫙 선도주가 가다 조정에 들어갈 때 이게 흐트러져요. 왜? 선도주가 이제 힘에 붙이고 무서우니까. 그렇게 돼서 진짜 듣도 보도 못하던 득보다 주식들이 뜬금없이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해서 그래서 뭐 그런 주식들은 규모가 크지 않으니까 조금만 땡겨도 금방 올라가요. 그런 거 많이 합니다.
그건 뭐 돈 주고 사는 거니까 그거를 무슨 뭐 뇌동매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제 그런 게 보이니까 이제 그렇게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로 가면 이게 조정이 오는 거예요. 이게 막 분산됐잖아요. 우리 투자자들끼리 막 이렇게 돼서. 근데 그거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음번에 조정이 올 때 조정이 임박한 그 징후가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구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이제 조금 일부 팔아놓고 몸을 캐고 나머지를 기다려야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메인 포트폴리오 60을 제외한 나머지는 짧게 언제라도 할 수 있게 현금을 가지고 또 조금 트레이딩만 하시고 기다리셔라 했던 이유가 이제 그런 거죠. 그 다음에 기업을 고를 때 그런 식의 그냥 뭐 말도 좀 안 되는 그게 아니라 이제는 기업이라는 게 적어도 이런 큰 유동성의 시장의 선도주로서의 역할을 부여받으려면 우선 기업의 비전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실적이 그렇게 나오고 또 그 회사의 최고 경영자서부터 나머지 사람들이 진짜 뚜둥져서 열심히 일하는가가 보여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런 거 아니니까 여러분 아시죠? 되게 그냥 공무원 비슷한 아니면 준 국영기업 쪽에서 그냥 세월 낳고 봉급 많이 타고 철밥통 그러면서 왔다리 갔다리 뭐 하던 회사가 갑자기 뭐 좀 상황이 좋아졌다 이런 게 각광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건 잠시 쉬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좋은 분은 거기 가서 그거 좀 하셔라. 잠시 쉬어가서. 근데 저는 이제 이런 거죠. 아니 이렇게 유동성이 좋고 이런 메인장에서 왜 그런 것까지 기웃거리고 해야 되냐. 메인만 갖고 충실히 해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가 있다. 그거 너무 좀 막 돌아다니고 시장 막 이거 샀다 저거 샀다 막 돈도 얼마 안 되는데 막 종목은 막 10개가 되고 뭐 이러면 너무 천박하게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 의견이니까 아닌 분은 뭐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그래서 정리하면 주식 투자는 상대평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왜 내가 사면 떨어져 막 이렇게 해갖고 누구는 이거 해서 대박이 났다는데 나는 왜 나는 이게 진짜 주식하고 안 맞나 봐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세요. 안 맞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못 맞추는 거지 맞추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예요. 내가 이번에 투자해서 내년까지 내가 얼마를 버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거지. 누구는 얼마 버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못 벌까? 이러면 벌써 그때부터 멘탈이 흔들리고 쫓기게 되고 엄한 짓 하게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저한테 질문을 하셨는데 뭐 코스피 200 ETF 언제 사면 좋고 ETF를 차라리 사놓을까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사는 시기가 또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자, 그럼 이 조정 기간이 얼마나, how long, 얼마나 갈 거냐? 그 다음에 how to deep, 얼마나 깊이 갈 수 있느냐? 그게 지금 핵심이잖아요. 그거 알면 이제 도사되는 거잖아요. 그죠? 되돌아서 올라가기 직전 날 사면 되니까.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략상 이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간단하다 이거죠. 메인 포트폴리오 이거는 여러분들 저랑 같이 내년 1, 4분기까지 가기로 했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가져간다. 이건 가져가. 그 다음에 나머지는 떨어질 때 이렇게 조정이라는 게 떨어지기만 하지 않아요. 오르면 스톱. 떨어지면 떨어지는 날만 사는데 내가 10분의 1로 살 건지 15분의 1로 살 건지 3분의 1로 일주일마다 살 건지 그걸 정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그랬죠. 이거 10번에 나눠 사시는데 하루에 10번이 아니라 10거래일 동안 나눠 사는데 떨어진 날만 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를 사내려가는 방법뿐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뭐 바로 오늘 같은 날 사는 건 너무 급하죠. 오늘은 사는 날 아니죠. 오늘 첫 번 날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제 흔들리는 이제 가을이 왔다. 근데 이 가을이 왔을 때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그 가을과 겨울을 지나면 꽃피는 봄이 온다는 봄을 생각해야 돼요. 주식 투자는. 그래서 주식 투자는 그거를 갖고 견디는 작업이에요. 좋은 놈을 갖고
그러니까 꽃이 암만 이쁘고 좋은 꽃이면 뭐합니까? 주변에 분위기가 맞아야 꽃이 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꽃 피는 봄까지 이걸 갖고 기다리는, 그래서 주식 투자는 그런 고통을 견딘 대가를 받는 거예요. 주식 투자가 불로소득 아닙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직장 생활에서 하면서 왜 월급 받는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일을 많이 해서 내가 가서 그냥 업무량이 잘 많아서, 그냥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회사 다닐 때 그냥 안 입고 온 거 참는 대가로 월급을 준다. 저도 뭐 밑에 사원서부터 이렇게 올라갔지만 그 사이에 얼마나 이 부딪힘이 많아요. 그거 안 입고 온 거, 그거 참는 대가로 월급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직장 생활도 되게 재밌고 편해질 수도 있어요. 주식 투자 똑같다 이거예요. 내가 고통을 참는 것만큼의 대가를 나한테 오는 것이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고통 참는 기간에 들어갔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은 제가 잘하는 대로 여러분하고 같이 이 매일매일 시장을 분석해서 이렇게 해가시죠 하고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갖고 이거를 잘 넘기는 게 그 다음에 웃을 수 있다. 꽃이 핀 다음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게 이제 영상은 여기서 이제 끝내고요. 연휴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좀 편히 쉬세요. 어디 뭐 놀러 가셔도 좋고 편히 쉬시고 이번에는 미국 시장 보고 시작하는 거니까 저는 이제 화요일 날 시장 끝난 다음에 시장 정리해서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